유명한 책이 있었죠. 마시멜로 이야기. 그 이야기, 그 마시멜로 이야기의 핵심 이론이 뭐였죠? 만족 지연 능력이죠. 현재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데 한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그 두 개를 먹었던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만족 지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더 좋은 성적, 좋은 성과를 내는 아이들이 되었더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왜 안 될까를 오래 이제 고민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귀차니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라고요? 몰라서 안 한다. 몰라서 안 한다. 그러면 이 습관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시간관리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관리 습관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관리를 잘하는, 이제 셀프 컨트롤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자기 관리라는 말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관리라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거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계세요? 자, 셀프 매니지먼트는 한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언어, 네 번째가 태도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왜 안 되느냐? 몰라서 안 한다. 그런데 시간 관리를 모른다.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플래너를 쓰게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목표 세워라, 계획 세워라. 제가 학부모들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목표 세워라, 계획 세워라,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봐라. 없습니다. 다 했어요. 그럼 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플래닝을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아무도 안 듭니다. 왜 열심히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안 되는 걸까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요, 계획 세우라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플래닝 습관을 들일 수 있다? 계획 세우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계획 세우라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한테 야, 목표 세워라, 계획 세워라,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니까 아예 그 얘기를 안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 플래닝이 계획 세우는 건데, 아니, 계획 세우라고 안 하면 플래닝이 아니잖아,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아이들에게 시간관리 습관을 들이게 하는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을 연구하다 보니까 습관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단계는 6단계였어요. 그런데 그 6단계의 최종적인 단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될 아이들만 플래닝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요, 한 5%, 10%? 이 정도의 아이들, 사실 10%는 많고요, 한 5%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플래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면 거의 다 안 되잖아요. 그리고 5%가 돼요. 근데 그 5%라는 확률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아이들의 확률이에요. 그럼 실제로 95%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실패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100%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95%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절로 되는 아이들 5% 있으니까 몇 프로예요, 그러면? 100% 성공하는 방법. 결론 내렸죠? 뭐 시키지 말아라? 계획 세우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럼 뭐 시켜야 될까요? 자, 계획은 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하기 전에 하는 걸 계획이라고 하고 한 다음에 하는 걸 평가라고 하는데요.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 뭐다? 평가하는 습관입니다. 하기 전에 쓰고 나서 하는 것이 힘들까요? 하고 난 다음 했던 것을 쓰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다음에 뭘 했는지를 쓰는 것도 못하는 사람,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고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습관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발견한 습관의 단계는 6단계인데 첫 번째, 자기관찰 습관. 내가 나를 평가하는 습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되는 아이는 생활습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해서 하게끔 돕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 습관이라고 해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자기 했던 거 쓰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 하고 그거 집중하는 거 계획 없잖아요. 자, 네 번째는 자기 공부 습관이에요. 이때 비로소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 말고 자기 공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또 투자하는 공부. 내가 했던 어떤 공부에 대해서 소화해내고 심화해내는 시간. 이것들을 자기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습 복습, 독서나 운동, 플래닝하는 자기 공부 시간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공부 습관에 들어가 있겠죠. 이때 비로소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각 시간 활용 습관.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쉽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시간 부족하지? 조각 시간 활용하면 돼. 아이가 어떤 생각하냐면요, 나 시간 널널한데 왜 자꾸 조각 시간을 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조각 시간 활용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아이는 자기 공부 습관이 들은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밸런싱, 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균형은 수직적인 균형, 수평적인 균형이 잡혀야 돼요. 수평적인 균형은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만 하다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몸과 아니면 일의 균형, 그 다음에 또 관계의 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인 균형이라고 본다면 수직적인 균형도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이 하루의 시간 관리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간의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월간의 목표, 또 1년 계획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간 하루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 넓게는 인생 로드맵, 삶의 원칙, 사명선언, 삶의 정체성,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키워가고 또 더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적인 밸런싱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중에서 자기관찰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원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죠. 플래닝 하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는데요. 플래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고통스럽대요. 플래닝 하는 것이. 계획 세우는 것도 힘들고, 계획 세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도 힘들고, 실천하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싫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 따라서 해보세요. 플래닝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규칙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질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아니고요. 플래닝은 자유를 선물합니다. 자유는 뭘까요? 두 가지가 자유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요. 두 번째,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야만 그런 자유가 주어져요. 사실 플래닝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며 살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살아보세요. 나중에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런 자유를 잃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자유를 얻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플래닝을 해야 한다. 삶의 규칙을 만들고 삶의 질서를 만드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플래닝의 목적 아시겠죠?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플래너는 뭐다? 자유를 주고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가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했던 분이 있죠. 누구죠? 소크라테스.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선생님을 아세요? 이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답합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은 알아. 이걸 전문용어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죠. 어쩌면 메타인지로 제자를 가르친 최초의 스승이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의 시간을 알라. 시간을 알라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돈의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시간의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죠. 계획은 불가능한 겁니다. 조선의 3대 왕 이야기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누구죠? 3대 왕 태종, 이방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고요. 1차,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다섯째 아들로서 또 왕이 된,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런 왕인데 이런 왕이 제일 무서워하고 조금은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 하루는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노루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요.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네, 이 충직한 사관이 기록한 겁니다. 왕이 말에서 떨어지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라고. 이 한나라의 왕이 저 말단에 있는 신하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두려워하고요,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다 기록한다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 범죄 행위죠. 스토커가 되는 것이고,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내 삶을 알고 기록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 관찰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자기 관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뭐 했는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다 기록해보는 겁니다. 한번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썼던 플래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계획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 뭐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썼네요. 일요일날 8시에 일어나서 쉬기,
그 다음에 9시에 씻고요. 9시 반에 밥 먹었고요. 10시에 교회 갔고요. 11시에 예배 드렸고요. 12시에 또 밥 먹었고요. 1시에 집에 왔고요. 1시 40분에 쉬었고요. 2시에 축구했고요. 4시에 씻었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아이의 삶을 다 알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다 알 수 있겠죠. 이 습관이 들면 이 아이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계획하는 법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계획이요, 어떤 계획이 되냐면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이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도 해보고, 그 어머님들도요, 써보면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빈둥대는 시간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는 두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감동의 지점이래요. 내면에서 감동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큰 자연과 만나기도 하고 나보다 큰 것들과 만나게 되면 감동을 받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혹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지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점인데, 사람은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는 성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관찰 습관은 어떤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찰하는 습관이에요. 삶을 돌아보는 습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것을 이제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그 성찰하는 습관, 그 습관이 든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 공부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멋진 아이로 자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시작점은 뭐다? 자기 관찰 습관을 갖는 거예요. 습관의 첫 번째 단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들어야 다른 습관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또 생활 습관, 집중 습관, 더 나아가서 자기 공부 습관, 그리고 조각시간 활용 습관, 밸런싱 습관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